(5위와 4위) 차례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연이틀 충청을 방문하면서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찾았는데요. 현장에는 윤 전 총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둘러싸기도 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 주십시오. 약자와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치에 대해서는 국민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유경수 여사님에 대해서는 당시를 기억하는 어느 대한민국 국민도 비판하거나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저희 역시도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 여사님의 그 낮은 곳을 향한 그 어진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고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박 전 대통령의 관련 사건을 특검에 파견 가서 수사에 관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직자로서 정부의 인사 발령에 따라 저의 소임을 다한 것뿐이고. 오늘 어제에 이어 충청을 찾은 윤 전 총장입니다. 서정학 변호사님, 윤 전 총장의 오늘 메시지를 제가 읽어보기 전에 먼저 오늘 유경수 여사 생가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박근혜 꺼내달라.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이 목소리를 좀 윤 전 총장 주변에서 쏟아낸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요. 크게 그 두 가지 저는 과제가 있다 봐요. 하나는 이제 그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도층으로 이제 그 확장하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박근혜 대통령과 역사적인 대화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유세장에 간 것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는 오늘 해명 중에 그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결국 이제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이제 인사 발령에 따라 소임을 다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해명을 했고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저는 일리가 있고 따라서 이제 그 보수층에서도 너무 이게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고 뭔가 이게 좀 결집하는 하나로 이게 뭉치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예. 여기 보면 유경수 여사 얘기를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에는 이견이 있더라도 유경수 여사 비판하는 국민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좀 전에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그건 이제 정치인으로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정말 존경받고 우리가 또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려운 결단을 잘 내리시는 것도 많지 않느냐. 뭐 예를 들면은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뭐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정말 존중받을 만한 그런 그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윤 전 총장의 목소리였고요. 근데 장해찬 평론가님, 이번에 오늘 충청을 찾았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본인의 인사 발령에 따라 검사로서 소임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 듣기에 따라서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을 평가했던 대구의 메시지보다 뭔가 이번에 박 전 대통령과의 좀 선을 그은 거 아니냐는 평가도 있던데요. 저는 선을 그었다기보다는 예. 그때나 지금이나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검사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충성하는 과정에서 소임을 다해 수사를 한 것이고 그와 별개로 대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충청 방문에서도 지지자분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 그리고 고령의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수감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이 대한민국 전체의 위상으로 볼 때 그렇게 유쾌한 일은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히 마음 아파하는 지지자분들의 그 안타까움에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한 부분과 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의 어떤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부분은 별개인 것이기 때문에 충청에서도 그 지지자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발언은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언론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느냐의 차이이지 6.29 정치선언 때도 마찬가지고 대구 방문이나 충청 방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보면 이 원칙이 흔들린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6월 29일 정치선언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충성했다.
검사로서 전직 대통령이든 뭐 재벌 총수든 누구든 수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공직자로서의 관점인 것이고 정치인이 된 이후에는 이 공직자로서의 소임에서 벗어나서 좀 더 큰 틀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이 각양각색의 지지자들까지도 다 끌어안고 어루만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상충된다고 보지도 않고 대구에서의 뭐 입장이 달라졌다고 보기도 조금 섣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예, 논평의 취지는 저도 어떤 입장인지는 알겠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윤 전 총장이 앞으로 이걸 얼마나 명확히 풀어내는 데는 앞으로 대선 레이스에서 큰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윤초 후보 입장에서 보면 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산이죠. 왜냐하면 이제 보수 지지층들의 어떤 심정, 뭐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여전히 지금 구속돼 계시고, 자 그렇다 보니 이 문제는 아마 끊임없이 질문을 받고 또 본인도 끊임없이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즉 그는 뭐냐면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윤석열이 있는 이유도 결국은 이제 지난 수사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또 그걸 또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결국 대구 가서 본인이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탄핵은 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렇죠. 탄핵은 정당했다. 정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정면으로 대처하듯이 저는 아마 윤 후보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본인이 아마 앞으로 떳떳하게 이준석 대표처럼 좀 정면 돌파하는 아마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로서 본인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걸 그렇죠. 앞으로도 좀 강조할 거다. 왜냐하면 윤 후보가 어떤 면에서 지지를 받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즉 공정하게 또 했다는 거, 본인의 가치가 일단 공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공정성을 만약에 이걸 어디서 본인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가치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본인이 좀 정면으로 돌파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충청 행보로 여러 메시지를 던진 야권의 1위 주자 윤 전 총장인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경선 버스가 출발과 동시에 야권의 다른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윤 전 총장 견제에 나섰습니다.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을 경선 여론조사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뭐 거의 대꾸한 적이 없으니까 경기를 심판하는 그 주최 측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 운영을 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 방식에 승복하고 따를 생각입니다.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트렌드입니다.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붙으면 반드시 올라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는 대강 다 된 거고 다시 재도약할 기폭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뭐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의 가장 큰 뜨거운 감자는 바로 역선택 논란인데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저하고 같이 이제 화면 하나를 볼 텐데 호남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윤 전 총장보다 높다. 뭐 진보층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권 지지자들이 홍준표 후보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면 우리가 싸우기 쉬울 테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 일명 뭐 역선택 논란.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요. 윤 전 총장 측은 역선택 이 조항을 룰에 삽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옳지 않다. 선관위원장이 정말 어렵게 선임된 만큼 선관위에서 내리는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보신 그래프 같은 경우는 범보수권 적합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당 후보들이 없이 야당 후보만 있을 때는 저런 결과가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다자대결에서 여당 후보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가 포함되어 있는 조사 결과에서는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홍준표 의원 뭐 여전히 10%의 벽을 웬만한 조사에서 못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도 이 호남이나 진보층에서 저렇게 몰아준 지지율을 홍준표 의원 나오는 양자 대결에서 저렇게 몰아주지 않거든요. 왜 유독 여당 후보가 등장하지 않는 야당 범보수 적합도에서만 이토록 눈에 띄게 튀는 결과가 나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의 어떤 방지 대책이나 정말 제대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들의 민의가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치열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믿고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선관위의 권한과 결정을 인정하고 따르는 게 저는 경선 후보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렵게 선관위원장이 선출됐는데 벌써부터 뭐 선관위원장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뭐 미리부터 엄포를 놓고 이런 행위는 글쎄요. 공정한 경선에 참여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후보별로도 좀 입장이 달라서요. 윤 전 총장, 최재형 전 원장 측은 민주당 지지층이 역선택을 한 거다. 아니다. 홍준표 의원은 역선택이 아니라 본인의 호남 혹은 진보 확장성을 인정받은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서 변호사님, 이거 신경전이 꽤 치열합니다. 제가 근데 이거 홍준표 의원께 묻고 싶은 게요. 본인이 이게 호남에서 특별하게 그 확장성을 할 만한 최근에 뭐 행보나 공약이나 뭐가 있었습니까? 하다못해 호남에 가서 무릎 꿇고 뭐 사과한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호남에서 확장이 됩니까? 본인은 이제 그 호남의 사이다, 부안, 또는 이제 호남에서 방위 생활을 했다, 또는 호남에서 검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럼 여기 저번 5년 전에 대선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게 홍준표 후보가 호남에서 이제 몇 프로 얻었습니까? 근데 그때는 호남의 사이가 아니고 호남이 방해 안 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조직적인 역선택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역선택은 국민의 선택이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는 오히려 범죄다. 저는 조직적인 역선택은 정당에 대한 업무방해죄, 오히려 범죄라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재원 의원이 민주당 경선할 때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경선준비위원회는 어떤 게 그 완전히 당헌에 입각한 이런 기구는 아니거든요. 이번에 마침 이게 그 선거관리위가 이제 구성됐기 때문에 네. 원점에서부터 이게 룰을 재검토하고 반드시 이게 역선택에 최소한 완벽하게는 못 막더라도 최소한 이게 걸을 수 있는 저는 문항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평론가님과 서 변호사님은 역선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여기 보면 김재현 최고위원도 본인이 예전에 민주당 내 한 표가 무서워서 본인이 선거인단에서 쫓아냈다. 제가 역선택을 할까 봐 그렇게 겁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승훈 변호사님이 이 역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역선택의 문제로 이제 원인을 분석하는 건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어떤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실제 지금 대선 후보자 경선에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여론조사에서 왜곡되게 투표를 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또한 호남에서 또는 2030에서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약체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왜곡돼서 보는 건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역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반문 정서만 공격을 했을 뿐 어떤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또 2030 세대에서 떨어진 부분은 이준석 후보와의 어떤 갈등에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중도 측에서도 페미니즘이라든가 또는 부정식품과 관련해서도 논란은 있었다고 보여져.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미 다 국민의힘 경준위에서 방금 전에 결정할 것 같다가 바로 위원장이 교체되자마자 경선 룰을 바꾼다. 그리고 역선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경선 출발과 동시에 바로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한자만 바꿔도 경선만 깨겠다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예요. 예. 오히려 경선을 거쳐서 얻는 것보다 경선 어떤 룰을 바꿈으로써 굉장한 혼란 상태에 빠질 우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아주 짧게 한 가지만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가 호남이든 젊은 층에서 윤 전 총장보다 지지율이 앞서는 게 홍준표 의원이 잘해서라기보다 윤 전 총장의 최근 구설 때문에 지지율이 빠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냐? 그렇습니다. 최근 얼마 전까지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설에 이르면서 떨어진 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입니다. 예.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다자 대결이나 양자 대결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반등하는 조사가 나오는데 범보수 적합도에서만 저런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승훈 변호사님 말이 맞으려면 다자 대결이나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졌어야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고 최근에 여러 방송을 쭉 나가보면
민주당 패널분들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민주당 출신의 방송인분들이 홍준표 의원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었는지 제가 최근 들어서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 개인적으로는 많이 놀라운 측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